여러분, 혹시 한국이 일본보다 IT 기술과 생활 편리성에서 더 앞서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정말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나라였어요. 이 이야기는 그걸 몸소 경험한 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카하시 하야토. 올해 34살이고 일본 도쿄에 있는 대기업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하루는 매일 비슷하게 흘러가요. 도쿄의 분주한 아침을 알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붐비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회사에 도착하죠. 회의, 기획, 보고, 고객사 미팅 그리고 또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반복되는 일상. 마케팅이라는 직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건 제 주 업무 중 하나죠. 일본 내수 시장만으론 한계가 명확하기에 우리는 항상 글로벌 경쟁을 염두에 둡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 과정에서 한국을 눈여겨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비슷한 동아시아 국가고 일본만큼 대단한 건 없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2주 전 NHK에서 방송된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NHK가 한국에 대한 특집 방송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호기심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TV를 켜고 그 방송을 보기 시작했죠. 9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이었는데 제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방송에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으로 시작해 한국의 IT 기술, 첨단 교통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지하철에서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와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편의점까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시스템을 못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지하철 와이파이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여전히 느리고 불안정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모든 게 빠르고 간단해 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방송 후반부에서는 한국의 무인 편의점과 로봇이 서빙하는 카페가 소개됐습니다. 제가 속한 회사에서도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방송을 보니 한국이 훨씬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NHK 방송을 다시 돌려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다면 우리 회사도 반드시 이들과 경쟁하게 될 거야. 그렇다면 나부터 한국을 직접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다음 날 저는 회사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시장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NHK 방송에서 본 것처럼 한국은 지금 IT와 라이프 스타일 면에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한국 시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설득 끝에 팀장님은 제게 한국 출장 기회를 주셨어요. 출발까지는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 사이 저는 한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와 블로그를 찾아 읽고 한국을 다녀온 지인들에게 물어보며 정보를 모았죠. 그런데 알아볼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 하나로 택시 호출, 음식 주문,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일본에서는 메신저 앱과 이런 생활 서비스가 별도로 운영되는데 한국은 이미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가서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겠군. 그런 생각으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한국 출장은 제 일상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됐고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깨끗하고 체계적인 시설에 감탄했어요. 한국은 정말 이렇게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나라일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접한 한국은 마치 또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제 생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일본의 나리타나 간사이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화려한 내부 디자인과 최첨단 설비가 인상적이었어요. 자동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고 입국 심사가 끝난 뒤에도 공항의 동선이 명확하고 효율적이라 길을 헤맬 일이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공항 내부에서 연결되는 공항철도였어요. 일본에서도 공항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철도가 많긴 하지만
이 정도로 편리한 동선은 처음이었습니다. 매표소에서 안내해주는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종이 티켓이 필요 없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기술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활용하는구나. 공항철도에 앉아 서울로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깨끗한 환경, 질서 정연한 열차, 그리고 승객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도 큰 역은 많지만 서울역은 마치 공항처럼 넓고 현대적인 느낌이었어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교통카드인 티머니 카드를 샀는데 직원이 없더라도 모든 과정을 무인 기계로 해결할 수 있는 점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무료 와이파이였어요. 일본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긴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속도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처음이었죠. 여긴 와이파이가 기본이라서 없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은 첫 미팅이 있는 날이었어요. 서울의 한 스타트업과 협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곳의 회의 문화는 일본과 많이 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회의가 형식적이고 분위기가 딱딱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 스타트업 직원들은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때로는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저희는 스마트폰 기반의 앱 개발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많은 사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그들의 발표를 듣는 동안 저는 감탄과 함께 약간의 질투를 느꼈습니다. 이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빠른 실행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회의를 마친 뒤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서울의 저녁거리는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길거리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죠. 일본과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간 식당은 한국의 전통 음식을 파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문도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이루어졌고 서빙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이었죠. 이거 일본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식사 중에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찬이 무료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거 다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더니 옆자리에 앉은 한국 직원이 웃으며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마음껏 드세요. 라고 답했죠. 그 순간 한국의 환대 문화와 배려 깊은 서비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길을 걸으며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카페는 일본과도 또 다르더군요. 매장 입구에서 로봇이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어주는 장면을 보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본 게 현실이었네. 이 정도로 실생활에 로봇이 쓰일 줄은 몰랐어.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도 여성들이 홀로 거리를 걷고 심지어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늦은 밤에 혼자 외출하는 건 흔치 않거든요. 저는 궁금증이 들어 택시 기사님께 여쭤봤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위험하지 않은가요? 기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CCTV가 많고 경찰도 금방 출동하니까 웬만한 범죄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특히 서울은 안전한 도시죠. 다음 날 길을 잃고 헤매던 중 한 한국인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도와드릴까요? 그 사람은 영어도 서툴렀지만 친절히 길을 알려주고 심지어 목적지까지 동행해줬습니다. 이런 경험은 일본에서도 드물었기에 저는 점점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다르구나. 한국은 정말 모든 게 완벽한 걸까? 서울에서의 첫날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연 내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 한국일까? 출장 중 어느 날, 저는 혼자 시간을 내어 한국의 명동거리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방송에서 소개되었던 유명한 쇼핑거리였기에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상점마다 한글 간판이 가득한 거리를 보니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정도로 영어 표지가 없는 건 좀 불편한데라는 생각이 들었죠. 일본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영어 표지가 적은 편이라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물건을 사고 싶었지만 점원과의 대화가 어려웠고 손짓 발짓으로 겨우 원하는 제품을 구매했죠. 쇼핑을 마치고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주문했을 때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점원에게 Can I have this? 라고 말했지만
점어는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젊은 한국 여성이 다가와 도와줬어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점원과 대화를 대신 해줬고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어가 아직 모든 곳에서 완벽하게 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그녀의 도움 덕분에 맛있는 떡볶이를 먹을 수 있었고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답답했던 마음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짜 따뜻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순간이었죠. 한국 출장 중 회사 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삼겹살 전문점에 갔고 한국 직원들이 능숙하게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중반쯤 진행되던 때 한 직원이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야토 씨, 혹시 고기 더 드셔도 될까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는 개인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는 문화가 있어서 누군가가 직접 고기를 집어주는 건 다소 낯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아니요. 제가 알아서 먹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한국 직원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 자연스럽게 다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동료와 이 일을 이야기하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챙기는 것이 문화였다는 것을요. 아, 그들이 고기를 구워주고 먼저 권한 건 예의였구나. 그제야 저의 반응이 그들에게 다소 무례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장 막바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회의 중 다리를 책상에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무릎 부위가 심하게 부어올랐어요. 통증이 계속돼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한국 직원 한 명이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병원에 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일은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10분 만에 도착한 병원은 현대적인 설비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접수에서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친절하게 제 상태를 설명하며 필요한 처치를 해줬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질 겁니다. 오늘 안으로 붓기도 많이 가라앉을 거예요. 진료를 마치고 나서 가장 놀라웠던 건 진료비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병원비가 상당히 비싼 편이라 이런 정도의 처치는 꽤 큰 비용이 들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이게 바로 방송에서 말했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인가라는 생각이 들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서울역에서 공항으로 돌아가는 열차를 타기 전에 저는 잠시 역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각자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만 앞서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던 경험도 많았지만 결국 그것들은 모두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항 대합실에 앉아 저는 다짐했어요. 이 경험을 우리 회사와 일본에 꼭 전해야겠다. 한국이 단순히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가장 기억에 남기시나요? 저는 이번 한국 출장에서의 경험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놀랍고 편리한 것들을 봤던 것이 아니라 제게 새로운 시각과 가치를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으니까요. 출장을 마무리하는 날, 저는 잠시 개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업무 외적인 한국의 모습을 더 가까이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찾은 곳이 서울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북촌은 제가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봤던 첨단 도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오래된 기와집과 돌담길이 어우러진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옥마을의 작은 골목을 걷다 보니 한 노부부가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사셨나요? 노부부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죠. 예. 이곳은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살던 곳이에요. 요즘은 관광객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옛 정취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이 단순히 변화와 발전만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통을 존중하고 그것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장 중에도 마지막 날에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북촌에서 작은 찻집에 들렀을 때 찻집 주인 할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리고 천천히 그리고 쉽게 말하며 한국 차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차 한 잔에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차를 마시는 순간 서로가 연결된다고 생각하죠.
이 짧은 대화가 왜 그렇게 제 마음에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기술과 혁신을 강조하는 출장 중에 오랜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주는 울림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또 한 번은 마지막 저녁에 방문한 전통시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작은 기념품을 사려고 시장을 거닐고 있었는데 한 상인이 제가 물건을 고르며 망설이는 것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일본 분들이 많이 사가세요. 이쪽은 좀 더 고급스럽지만 가격은 괜찮아요. 그의 유창한 일본어에 놀란 저는 그와 대화를 나누며 한국 시장의 특색과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며 만나는 다양한 외국인과의 교류가 즐겁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저를 향한 따뜻한 환대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한국이 보여준 발전된 기술과 효율적인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은 한국이 지키고 있는 사람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제가 다쳤을 때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 주었던 한국 직원, 길에서 도와준 친절한 시민들, 그리고 일상 속에서 보여준 사소한 배려들까지. 이런 경험은 기술력이나 도시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줬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느꼈던 이러한 배려와 따뜻함이 한국이 단순히 잘 사는 나라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나라로 성장하게 하는 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뒤 저는 회사 동료들에게 한국 출장에서 보고 느꼈던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단순한 기술이나 시스템 분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효율성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 중심의 사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마친 뒤 많은 동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일본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처럼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한국처럼 우리만의 가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출장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출장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저는 종종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북촌의 조용한 골목, 시장 상인의 따뜻한 미소, 병원에서의 친절한 진료까지 그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거든요. 다시 한국에 가게 된다면 이번에는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한국의 곳곳을 둘러보고 싶습니다. 첨단 도시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도 함께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 또 다른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그만큼 다양한 매력을 가진 나라일지도 모르니까요. 출장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뒤 제 삶은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경험은 단순히 업무 보고서의 한 페이지로 끝나지 않았고 제 개인적인 가치관과 회사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주었죠. 제가 준비한 한국 출장 보고서는 예상외로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처럼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죠. 특히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교통카드 시스템과 병원의 신속한 대응 사례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한국 모델을 참고해 일본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TF팀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팀장이 바로 저였어요. 하야토 씨, 한국에서 배워온 걸 일본에 맞게 적용할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출장 중에 했던 생각이 현실로 이어진 순간이었으니까요. TF팀의 첫 번째 과제는 한국 전문가들과 협력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한국의 스타트업 몇 곳과 다시 연결을 시도했어요. 놀랍게도 이전에 만났던 한국의 파트너들은 저희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IT 기반의 스타트업이었는데 그들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일본에 적용하려고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맞는 방식으로 변형하고 그들의 정서에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단순히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이해하고 일본만의 방법으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죠. 이후 우리는 여러 번 화상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했고 한 단계씩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업무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친절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돌아온 뒤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신경 쓰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저는 예전에는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거나 분위기를 챙기지 않는 편이었지만 이제는 먼저 음식을 권하거나 대화를 유도하려 노력합니다. 이건 하야토답지 않은데 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작은 변화일지 몰라도 제 주변 동료들과의 관계는 훨씬 더 돈독해졌습니다.
업무가 어느 정도 안정된 후 저는 문득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장으로 다녔던 곳들은 업무 중심의 공간이었기에 이번에는 개인적인 시간으로 한국의 다른 매력을 경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알게 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여행자로서 가고 싶어.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있을까? 그들은 하나같이 다양한 장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에서 바다를 보고 제주도에서 자연을 느껴보세요. 한번 전주 한옥마을 같은 곳에서 머물며 한국의 전통을 더 경험해 보시는 건 어때요? 그 중에서도 저는 제주도라는 이름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유명한 여행지로 알려져 있었지만 저는 직접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답했습니다. 좋아. 다음번엔 제주도를 꼭 방문할게. 그리고 그때 만나자. 한국 출장 이후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는 꾸준히 진행되었고 한국과의 협력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이 단순한 경쟁 관계를 넘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발표의 날, 저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국의 시스템을 따라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과 문화, 그리고 그들의 배려와 따뜻함을 배우고 그것을 일본만의 방식으로 녹여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앞으로도 일본과 한국은 더 많은 것을 서로 배우고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뒤 한국의 파트너들로부터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라는 칭찬을 들었을 때 저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그리고 나의 또 다른 여정. 이제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출장지가 아닙니다. 하나의 나라를 넘어 제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특별한 곳이 되었죠. 다음번 한국 여행을 계획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한국의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이해해보자. 그리고 그 경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여러분도 한국을 꼭 방문해보세요. 단순히 화려한 기술과 도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문화에서 진정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